네, 유스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본 컨퍼런스의 좌장을 맡은 연수구 평생교육과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팀장 홍현숙입니다. 본 컨퍼런스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공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Q&A 같은 경우에는 Q&A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게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코멘트 있다 할 경우에는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메뉴에 보면은 지구본이 있는데요. 그걸 눌러서 청취하고 싶은 동시통역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한국어 제공됩니다. 아슐리 스테파네키님께서 이제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y name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슐레나 스테파넥 로카튼입니다. 제가 이번 유스 포럼의 좌장을 맡아서 매우 기쁩니다. 세계 시민 교육에서 케임브리지에서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을 기조 발표자로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성인 교육에 있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 회의에 좌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모든 그룹이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고를 하고 능동적인 세계 시민성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SDG 4번 교육에 대해서 그런 교육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맥락으로 삼아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 지역별로 어떤 청년 소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논의 의제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을 더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기표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은 영감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대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권력 구조에서 또 체계와 제도적인 접근이 누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지가 사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들은 그런데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역량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할지 정부와 지역 사회와 여러 주체들과 함께 가지고 논의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조 발제자들 브리오니 호스킨스 교수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참여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조 발제를 바탕으로 뉴스 포럼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스, 폴란드 등지에서 오늘 뉴스 포럼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유스 포럼에서 그 도시를 대표해서 발표가 있을 것인데요. 적극적인 시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어떤 주체 관계자들과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청소년들이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시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브리오니 호스킨스 교수님을 기조 연설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청소년들이 간단한 이러한 청소년들이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은 로햄튼의 교수이시고요. 비교학과 학과장입니다. 그는 정치 참여를 그 중동 지역과 유럽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펼쳤습니다. 민주주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특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많은 저작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그분의 연구 과제는 여러 교육기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우스햄튼에서 그 수학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IC라는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많은 주제의 연구를 하셨고 또 유네스코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브리오니 호스킨스를 15분간 기조 발언을 위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발표 주제는 시민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해서 유럽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었고, 또 중동 지역에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 방법론을 연구를 했고, 그거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 훈련 교육가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공식적, 공식적 학교 교육가들에게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연구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만들어진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제가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발한 것은 시민교육에 도움이 되는 원칙인데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양적인 데이터 기반 테스트를 기반한 시민교육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나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나 아니면 각종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청소년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어떤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가 고민일 것입니다. 제가 유네스코 유럽위원회와 팬데믹 시기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교육에 유효한 10가지 원칙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은 또한 시민의 시민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개발할 때 이러한 원칙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원칙을 잘 적용해서 사업을 개발하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학생들이 더욱더 많이 능동적으로 정치 변화를 일궈 나가는데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옹호하는 주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학습 이론에 관련해서 이 원칙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면 그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의견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 의견이 경청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서처들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좀 개방된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학교에서 이것은 굉장히 유효한 정치 참여, 그리고 시민 참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시민교육도 굉장히 더 효과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잘 준수하게 될 경우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 행동을 통한 학습 또는 실천을 통한 학습이라는 겁니다. 이 실천을 통한 학습이 중요한데요.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원칙을 일단 마련해 놓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앞으로도 계속 실천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동을 통한 학습의 어떤 시각을 넓혀주고, 또 학교위원회 같은 경우에 아동들이,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주제로 자신 의견을 내거나 그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그 아동들이, 학생들이 정치 참여하는 데도 이러한 거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원칙은 행동 성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어떠한 행동
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행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났을 때 이 첫 번째 원칙을 먼저 상기시켜 본다면, 다시 안전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제약 없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학습 관점에서 어떠한 개인이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나의 행동을 다른 시각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랜덤 통제 실험을 했을 때 기후변화 협상 같은 것을 주제로 연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함께 행동을 하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학생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참여하는데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성찰과 합쳐졌을 때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경험을 진정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논쟁에서, 학교에서 논쟁을 할 때 이 특정 국가의 시각을 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 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이런 것이 학습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행동이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 행동을 더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스킬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동 성찰이요. 그 다음은 의미 있는 의사결정입니다. 이 원칙은 무언가를 학교위원회나 또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의회 같은 것을 만들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있는 페인트가 어떤 색깔인지, 이런 의사가 그 향후에 또 다른 학생들한테, 아동들한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영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직접 무언가를 이행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어떤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학습 이론과도 관계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을 때 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테스트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테스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6번째 원칙인데요. 의사결정이 의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학습 이론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옹호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자신의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교사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상의를 하는 척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론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실제 변화를 일궈낼 수 있어야 합니다. Then the data 이론에 근거해서 이러한 원칙을 시행해야 합니다만 현재로선 데이터로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원칙은 롤모델의 개발과 사용입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롤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내가 존경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참여나 어떤 시민사회 참여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행하는 역할을 내가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롤모델은 부모나 교사나 또는 지역사회의 어느 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롤모델을 만드는 것도 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시민사회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테스트가 되었는데 굉장히 롤모델의 개발과 사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은 리더십의 기회에 관한 원칙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컨텍스트가 있게 됩니다.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 학교나 또는 지역사회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학생이 그 롤모델을 멘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와 함께 또는 롤모델과 함께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치적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아동에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어린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여성 리더를 롤모델로 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원칙은 9번째 원칙인데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학습 과정에 구현하는 겁니다. 이 원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교육할 때도 중요한 것이고 또 민주적 절차를 동시에 민주주의 교육에 이용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권위적인 절차가 돼서는 안 되겠죠. 교사가 무엇을 쓸지 그리고 쓰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은 쓰고 이러한 권위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교실에서도 민주주의 절차를 실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또 학습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음번 원칙은 구체적인 특정한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회 집단이 정치 참여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정치 참여에 시민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우리가 정치 참여 학습의 대상으로 정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상으로 정해서 시민교육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이를 통해서 민주적 평등이 지역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15분 동안 발표를 가지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10개의 원칙이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과 일상 업무에서 이 원칙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것이 학교이던 간에 지역사회이던 간에 한번 고려하시면서 지금 실천하시는데 이 원칙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성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제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하고 피드백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거나 한번 코멘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시민 교육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 개발에 관련된 그룹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챗박스에서 지금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있는데요. 그 질문을 기조 발제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화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다면 이 채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될 때 답변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드 플레밍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기 시간에 어떤 사회적 수단과 어떤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변혁적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전환 학술론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테드 플레밍 교수님요.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육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파울로 프레이리와 함께 보스턴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또한 나리사 유네스코 기금 지원 러닝시티 프로젝트 그리스 자치단체 외부 고문이시죠. 그리고 또한 메즈로의 전환 학습론에 대한 독창적인 고난으로 맥스 메즈로 번역 학습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이노트 대학 아일랜드의 성인교육학과 교수 겸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또한 솔라라고 알려져 있는 아일랜드 정부의 추가 교육 훈련 기관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선인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조언하는 국제 전문가 패널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플래닝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슐리님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지금 파워포인트도 보이나요? 네, 전에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 보이십니까? 네, 화면을 최대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된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본 컨퍼런스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희 시장님, 그리고 또 소트리스님,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라리사 관계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본 컨퍼런스 주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컨퍼런스에서 가장 연장자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가장 연장자를 모셔서 아마도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라는 취지로 제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유스 카운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유스 카운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심도 깊게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액티비스트는 특히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유스 칸슬에서 제공했던 바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분들이 사실 민주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사실 민주주의 기회를 경험을 더욱더 쌓아야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주 총체적인 우려사항 또는 관심사항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유스 카운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좀 다르게 우리와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있어서 컨트롤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은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의 우리 제도에 관한 그리고 또 우리의 기대치와 목표에 있어서 약간의 모호성 그리고 또 애매함이 있다는 것, 또 막연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커멘트를 하겠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중간에 끼인 층이 아닙니다. 정말 성인이고 또 우리의 전적인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때로는 정치와 그리고 또 변화의 더딘 속도에 있어서 좀 환멸감을 갖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실 제가 좀 연장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뭔가 능력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특성과 그리고 성격을 가지고 또 젊었을 때의 그런 특성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는다는 겁니다. 나이를 들어서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최대 자기의 젊음을 누르시고 자기가 될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자아를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동참시키는 것은 꼭 그렇게 항상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나이 든 세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는 여러 가지 위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기는 젊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후변화라든지 금융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니오, 자유주의라든지 네오콘이라든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위기들은 바로 성인들 시대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특히나 청년들은 각각 강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최대 기회를 위해서 최대 10분 삶을 그리고 삶의 기회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인종과 그리고 장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향후 주역으로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 본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를 생각을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사회에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특히나 좋은 삶을 구현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바로 좋은 삶일까요? 네, 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까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그리고 또 관계
그리고 또 공동체와 사회가 바로 웰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웰빙이라는 것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식적 웰빙, 지능, 그리고 상상력 웰빙 등이 있고요. 그리고 타인이 존중해 줌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웰빙을 경험하는 것, 예컨대 존중을 받는 느낌, 그리고 인정받는 느낌이고, 또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교육을 잘 받은 상태입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구현해 주는 거고, 개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또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관계성에 있어서의 웰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케어라는 이론을 이해해야 될 겁니다. 케어의 범주를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타인을 돌보고 살피는 능력, 그리고 케어를 받아들이는 것, 보살핌 및 애정, 애착이고, 또 가까운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친구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와 사회적 웰빙이 바로 세 번째 도메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주거, 지역, 환경, 청정되기, 깨끗한 물, 교통, 보건, 의료, 사회복지, 교육 및 학교, 대학과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일자리, 공간, 예컨대 공원, 레크레이션 공간, 박물관, 갤러리, 그리고 스포츠, 예를 들어서 수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웰빙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학회 출신에서는 바로 해갈과 그리고 또 하이걸 그리고 하파말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메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해겔과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웰빙은 이 모든 도메인에서 달성할 수 있고, 한 도메인에서의 웰빙 성취 여부는 다른 도메인의 웰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사회가 좋지 않다면 좋지 못하고, 개인들이 좋지 않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도메인들이 중요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기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한 영역 혹은 다른 영역에 있기 마련인데요. 정신적 웰빙 혹은 어떤 가장 심각한 개인 문제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전체에 존재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날의 세계 위기는 대개 대인 관계에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인적으로 이 개인들은 이 관계가 와해되는 데 대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인종차별주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약물 남용, 이러한 것들은 여러 도면의 문제이고요. 같은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즉, 이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이 세계 영역들 전체 결과를 미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메인별 서로 다른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몇 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큰 아이디어는요. 바로 한 영역의 자유 혹은 해방 혹은 웰빙은 서로 의존적이며 다른 쪽들의 웰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혹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함께 함이 바로 개인적인 웰빙, 관계성 웰빙, 그리고 사회적 웰빙이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은 바로 제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자, 이 아이디어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관계성 공동체는 웰빙이 발전하는 영역 또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지후와 그리고 또 사인들이 있죠. 이 웰빙이 지금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스들이 있습니다.
즉 웰빙의 원천인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목소리가 경중돼서 결과로 이어지고 자원, 그리고 성과로 나타나는 것, 예로는 교육, 조직, 그리고 청년위원회, 유스 카운슬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웰빙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사용된 전략이죠. 웰빙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지원을 받고 합의되고 그리고 출연받은 정책으로 웰빙의 원천이 제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평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유스 카운슬을 위해서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웰빙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근 가능한 원천으로부터 시민의 실제 니즈에 호응하는 전문 케어로 제공하고요. 좋은 자원 지원받고 공공정책과 실천으로 출연받은 전략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관점 하나 더 부연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 또는 건강한 가족 또는 어떠한 건강한 사회 영역도 이 모든 영역을 다 다루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다른 영역에 연결되고 이런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이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거나 다루지 않는다면요. 민주주의는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참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지식과 스킬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최근에 위기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의존적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함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건실한 경제는 건강한 커뮤니티, 즉 건강한 소비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건강한 지역사회에서만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은 건강한 경제에 기반하고 기여합니다.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요. 또 전체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낮은 사회 경제적 사다리 위치에 있던 분들이 이제는 핵심적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4개의 정책 제안하겠습니다. 바로 정책이라고 또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포용성입니다. 우리 사회, 카운슬, 성인교육에서 대학에서 청소년 없이는 청소년에 관한 것은 없다라는 원칙을 채택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 어떤 정책 설계나 이행도 청소년에 관련되거나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청년들이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요. 이는 모든 그룹에 대한 것입니다. 여성 학교, 로마 등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책 이반가 또는 정책 시행자 예를 들어서 스위밍풀을 개성하든지 아니면 모든 활동들이 바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어느 그룹이든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을 탐색하고 담보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한 참여라는 것은 자문이 아니라 힘이 부여해 주는 겁니다. 아르나 바이브라에서 말씀을 하셨죠. 비판적 성찰 및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희는 시티즌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 절차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솔루션을 발견해서 이행한 일반적 정책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 성역 없는 모든 분야의 명확한 정책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모든 곳에서의 평등을 담보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 결정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유스 칸슬과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회에서 그 어느 것도 특히나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또 동등한 대표가 없다면 절대로 우리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업무에서 하는 일에는 바로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사회자께 발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밍 고수님. 자, 우선 웰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유스 사회 변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제는 몇 가지 질문을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나 님께서 양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각각의 답변을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보면 프레임워크가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서 여기에는 이것이 학사적으로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사실 우리가 취합하고 프레임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의미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시민교육의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민간 분야가 시민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영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우려를 하게 될 텐데요. 민간 분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의 아젠다는 무엇일지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아마 민간 분야는 뭔가 청년층을 이용해서 그들의 미래에 좀 더 좋은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청소년에게 잘 어필하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아마 민간 분야가 이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말이죠. 보다 더 신자유주의적 아젠다가 시민 교육에 개입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회의에서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very 네, 피어님님 감사합니다. 네, 피어님님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좀 더 제가 뭔가 부연해도 될까요? 네, 사실 경제는 사회의 일환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 때문에 자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결국 핵심은 바로 이윤과 그리고 돈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영혼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정치적인 시스템에서 보면은 청년들을 위한 정치적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냥 구하고 파는 것 이걸만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라든지 다른 사회에서는 경제로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는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비용 또는 수지 타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의심의
생각을 갖고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이것들 중요합니다만 여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애정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사랑, 애정 이것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큰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욕적인 시간으로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채팅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람들이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짚었습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기초 부분 또는 재단 부분에 대해서도 네, 기초 예를 들어서 뭐 펀딩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사실 연구에 많은 뭐 지원 또는 출연하는 재단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유네스코 관련돼서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커멘트 하실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네. 테드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말 안 하시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거죠? 민주주의 어떻게 우리가 구할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학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과정 절차이고요. 그리고 경제를 바로 민주적인 책임성에 결부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안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관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명백하게 그 어떤 서방 사회의 리더가 얘기를 한 것, 바로 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경제는 반드시 그 다음에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분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특히나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지능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해서는요. 안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테드님. 네, 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좀 아주 좋은 케일라 통역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 아주 잘 통역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전 말 그만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잘 들었고요. 또 여기에는 보시면은 많은 오픈 소사이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스피러시 티어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민간 단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CSR 이런 부분들도 짚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글로벌 시민 교육에도 동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네. 조지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사실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출연을 해주신 그런 단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민간단체 또는 민간 영역에서 기여하는 것들, 네, 사실 저는 대학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굉장히 그 펀딩 받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그 의견 조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간으로 구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경우에는 그 즉 공공 부분에서 자금이 지원될 때도 많은 조장이 있을 있고 또 많은 어떤
교조주의적인 행동이라던가 또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금, 펀딩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펀딩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조시 씨. 우리가 원칙에 대해서 브리오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웰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체킹할 수 있는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시민 교육 대상을 정할 때도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를 상황을 잘 보고 항상 견제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청년 대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 청년 대표자들에게 2, 3분간 발표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로 발표할 분은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크리스토스 자카리스가 그리스 이라클리온시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준비가 되셨나요? 크리스토스 씨.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수님,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토스 자카리스입니다. 저는 이라클리온 그리스의 도시에서 발표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암 퇴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리온의 학습 도시로서 우리가 어떠한 유럽의 암 퇴치 활동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을 보면 그 암이 굉장히 큰 질병이지만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적절한 스크리닝을 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유럽의 그 암 퇴치 코드라는 이런 책은 이러한 암 예방 수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책에 어떤 반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공적으로 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스 포럼을 개최해서 이러한 암 퇴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36개국에서 66명의 청년 홍보대사가 모여서 함께 암 퇴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암 퇴치 유럽 의회 위원이 있고 그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암 퇴치를 유럽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헤라클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학습 도시로서 크레타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약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표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라클리온 시는 몇 개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 문화센터도 있고요. 그 안드라지오 홀이 있고 또 유스센터도 있습니다. 스코피오라는 공간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많은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그들의 소속 집단에 대한 의견을 대변해서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해서 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 유스 센터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디메코스티오라는 것은 어떤 문화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 그룹화해서 이 회의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뭐 취약계층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헤라클리온 시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같이 어떤 공동 기반을 만들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공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론의 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되게는 암 퇴치에 관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청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암 퇴치에 관련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라클리온 시와 특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청년 카운슬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도시인 라리타 씨와 연수구에 대해서 이번 회의를 주최해 주신 것에서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박수 드립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발표자는 마티나 오사카 폴란드 그디니아 시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애슐리님.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드글분이 코브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혁신 설계의 중심지이죠. 바로 그디나의 베지터니 대학에서 사회혁신 랩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바로 베르니코니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드메니크 코브니아의 입구 모습이고요. 또 이 공간은 바로 청년들이 만들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 좋았죠? 네, 보면은 사실 메디코니아에는 굉장히 많은 댄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 활동을 교류하고 또 저희는 댄스홀이 있어서 브레이크 댄스도 치고 그리고 또 많은 형태의 자유롭게 댄스를 즐깁니다. 그드니아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다이스크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곳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연령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K-댄스도 있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K-댄스 그룹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5개 그룹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보드게임도 있고요. 또 보드게임도 있고 또한 그림 그리고 카라테 활동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다 유스들, 즉 청년들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의 아이들에서부터 나오고 또한 이들이 스스로 이제 계획하고 실천하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큰 그룹이 있습니다. 키우라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본 문화에 매료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15명이 15살에서 한 20살이 모여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일본 문화를 서로 얘기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상에서 즉흥적으로 사회생활로서 사회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접목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활동들을 지금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저희는 많은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Move Them Up이라는 댄스홀에 있는 페스티벌이었는데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서 사실 참여자들을 위한 영상들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언더그라운드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는 지금 그릴 행사를 이제 휴가철 이후에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무비 나이트,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무비 나이트도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기획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회혁신 설계에서는 저희가 또한 이런 디자인 워크숍도 만들고 있고요. 또 이런 꽃으로 만든 샹들리어도 만들고 있고요. 꽃꽂이 같은 것이죠. 저는 사실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 팬데믹 기간에도 비록 팬데믹 때문에 대규모 모임은 못하더라도요. 그래피티도 있고 서커스도 하고 그다음에 또 콜라주죠. 미술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또 페스티벌도 저희가 개최하는데 댄싱도 있고, 그리고 또 국제 학생들도 와서 저희가 보드게임 페스티벌, 그리고 또 노래 경연대회도 펼칩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위한 워크숍들도 개최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랜드 코니아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참여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어느 활동에 참여할까?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공동 주최하는 데 이들도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바로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활동하고, 그리고 또 이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공간은 바로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영원의 우정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 근로자들과 함께도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와서 얘기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에서 가상 공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항상 청소년들이 어디든 안전한 공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스센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슐리님 감사합니다. Tina, a round 감사합니다. 박수 드립니다. 마르티아님. 제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학생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스텔라 살레피가 그리스 볼비시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스텔라 씨 지금 거기 계시나요? 지금 스텔라 씨가 지금 참여자로 이 줌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그 후에 그분이 접속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지금 회의에 참여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은 드미트리오스 알렉산드로스 라도플로스 그리스 라디스시에서 네, 접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주얼적인 시각 자료가 훨씬 더 잘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냥 슬라이드는 그냥 슬라이드일 뿐입니다. 한 몇 분 동안 이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나리사의 시의회를 대표해서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유스 카운슬을 대표해서 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리사 시에도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여 기회 주셔서요.
우선 저희가 규정에 관련된 설문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스 카운슬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죠. 사실 저희는 뮤니시패 카운티의 총회 세션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조직위원회를 있고 또 이 조직위원회는 전체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위원회가 있는 청이 있는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7개의 위원회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 전체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리사 시와 함께 긴밀하게 함께 협조하고 있고요. 또 정책 관련된 그런 정치 그룹들과의 대표들과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연령은 한 17살에서 30살 사이고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습니다. 보통 조직 단체 아니면은 협동조합 그리고 또 청년 단체의 대표이고 또한 한 15명의 참여는 저희의 업무를 확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런 뉴스그룹이고요. 그리고 또한 젊은 시민들의 대표도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들은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뉴스와 그리고 청소년과 그리고 또 디자인 조직들과 뭐 이러한 것들 가지고 저희가 매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저희는 7개의 서로 다른 분과위원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환경, 기후변화, 민주, 교육, 그 다음에 개발도 있고 또한 도시 이동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또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데프티 코디네이터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스카운스로 저희가 소집이 될 때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이 분과위원회는 국가 그리고 또 다른 유럽 차원에서 다 모든 지원 그리고 또 소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평생 학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소년 의원회는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2달 동안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바로 민주주의 워크와 그리고 또 커뮤니티 워크를 업무 분장을 나눴고 그리고 또 일정으로 장기 적으로 코로나19의 이해의 중요성을 우리가 감안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을 하여금 이 로컬 차원에서 의사결정 정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로컬 전략 계획을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또 조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정의에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패널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디미트리우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학생 대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스 바루브니스 씨가 준비 중입니다. 그리스 테살로니카 시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마르키스도 지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누가 지금 그리스 테살로니카시 발표를 하실 건가요? 아닌 거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음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생케니안 상파울로 브라질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제대로 말씀을 못해서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브라질 사람이지만 저는 사실 제가 브라질의 가족들과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성파울로 지차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권 그리고 또 시민권 상파울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파울로는 거의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들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유스 포럼이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유럽 국가에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송팔로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형태의 그런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민간 부분과 함께요. 이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지만요. 학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서 민관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 3분 정도 주어졌다라고 들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좀 만들 걸 그랬어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작년이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학자금과 관련된 또는 장학금과 관련된 건데요. 디지털 제조 그리고 또 기업가 정치 그리고 인권 그리고 또 노동 그리고 지자체라는 이러한 영역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회 포용성을 그리고 또 인권을 청소년들에게 도시의 노동 포용성에 좀 합류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상포일에는 50%가 고용률입니다. 그리고 25% 이상이 바로 청소년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이자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정책 이방가들이 당면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는 해법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100여 개에서 교통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운수업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실들이 원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좀 잠재적인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든지 이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년 대사들입니다. 청소년 대사인데요. 유엔에 바로 브라질 상파울루는 54위입니다. 그래서 25명 중에서 특히나 18세에서 20세 사이, 25세의 25명이 바로 서로 다른 취약계층에서 선발이 되어서 서로 다른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지금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명, 선발된 25명은 바로 인종주의적 그리고 또 성별적인 그런 소수자들을 선택해서 이 25명이 배수 또는 승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지역을들이 가서 각각의 지역에서 보다 더 많은 사회 그리고 SDG 인권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을 2030 어젠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파울루에서 특히나 상파울루 외곽 지역에 이들을 좀 가서 이들을 파견해서 또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우리 소수 인종들 이슈들 그리고 이 남미에서는
바리펑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외곽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또 스스로 문화 속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 있는데, 사실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어떤 공공 서비스로서 인권 관점에서의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학교라든지 공공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관들도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소년을 단순히 취약한 계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청소년들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보고 또 도시와 함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트리샤님 감사합니다. Representative 다음으로는 마르코스 마르코가 그리스 파리기오시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마르코시.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입술이 움직이는 건 들리지만 소리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제 발표를 PPT로 만들어 준비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장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좋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스 마르코입니다. 저는 파기오 청년위원회 의장입니다. 저는 이 파기오는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거주자는 약 33,000명이 됩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고 역사가 유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요구가 무엇이고 이들의 욕구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 시청년위원회는 청년이 원하는 것은 도구, 시간, 장소, 존중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핵심 3요소라고 봅니다. 이러한 기저가 잘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파교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파기오시의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위원회에 어떠한 절차를 만들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년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위원회가 시위원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기오시는 2019 유럽 스포츠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우리는 많은 청소년들이 대중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대학 교육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가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교육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환경 보호도 그중 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또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교육회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문화협회 스포츠클럽 자원봉사 조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위원회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o Mr. Zakos of the municipality. 다음으로는 그리스 피니우스 시에서 알렉산드로스 카자코스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 서부 지역의 피니우스 시를 대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올림픽 게임에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이러한 유스 카운슬을 조직하려고 조직이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 도시가 처음으로 청년 유스 포럼이 생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년위원회가 그렇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유스카운스 청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수가 늘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발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공식적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을 통해서 어떤 좋은 관행 사례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 도시에서 어떻게 청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같이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진전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청년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민주위원회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젊은 층들이 우리 시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분한 정보가 그들 청소년들에게도 제공되도록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노포비아 등 또 기후변화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고 또 다양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은 각각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청년층의 그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도 그러한 좋은 경험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쯤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로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박수드립니다. 모든 학생 대표분들 발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그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몇 가지를 그 기조 발제와 에 있었던 것을 요약하면서 몇 분이 남았다면 질문 한두 개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자로부터 어떻게 정치 참여를 청년층에게 독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변혁적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청년 대표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시민 활동을 펼치기 위한 어떠한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주된 질문은 아마도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대표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시정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이 시정부가 어떻게 포용적으로 청년들의 그
어떠한 시정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지, 어떠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있는지, 주류 사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청년의 입장을 어떤 그들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발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드미트리오 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얼마큼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어렵죠. 제 생각에는 라리사 씨가 우리에게 첫 번째 단계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50%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시피 시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스 무니시팔, 즉 청소년 시는 사실 라리사 씨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로컬 단체와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의 단체와 함께 대화의 기회를 많이 열어줬고요. 그리고 또 유럽연합에서 또 유스칸슬이라는 포럼도 같이 공동 주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많은 워크숍을 가졌고요. 그래서 많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 부분 역할 어떻게 맡아야 되는지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니셔티브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역할도 부여해주고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이 시는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어서 또 지식을 얻고 또 새로운 것들을 얻고 또 기술을 보다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평생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특히나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기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드미트리오 씨 발언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가운데 어떠한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도시가 시 청소년 위원회 창설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어떻게 청년층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편적인 이슈는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젊은 층과 노인층,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 청년층은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노인 계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청년층의 많은 의견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같이 서로 포용적인 입장으로 어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가 이것에 연관해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체계적인 어프로치나 메커니즘이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으로 다 같이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좀 더 어떤 스킬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잘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얘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가 일단 만약에 좀 급진적으로 의견을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어떤 요구가 너무나 분명하다면 이것을 좀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급진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모든 청년층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대화를 할 때 그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대체로 좀 젊은 층은 좀 진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호모포비아나 기후 위기나 또는 제노포비아 같은 경우에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청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전달을 잘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면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상파울루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좀 말해도 될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동의도 하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최소한 상파울루에선 보시면은 새로운 세대가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진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는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파울루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백인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인들은 사실 히스패닉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백인이라고 저희는 말고, 그리고 또 약간 갈색 아니면은 뭐 토착민들,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난제를 당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파울루는 정말 웬만한 국가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형태로 서로 다른 난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파울루 같은 경우에는요. 슬럼이 있죠. 너무나 많은 슬럼이 있긴 한데 저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상파울루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는 상파울루가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훨씬 더 이들과 함께 참여하려고 하지만 이들은 정말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보적이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직적인 관계, 뭐 예를 들어서 연령이라든지 뭐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세대 간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머 세대 뭐 이러한 걸로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18세에서 29세의 청소년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 형평성, 그리고 또 영역 분리 뭐 이런 것들 할 때 사실 성팔로 자체도 너무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류 미디어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성팔로에는 큰 난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백인은 아주 부유촌에 살고 있지만 모든 다른 교시들을 온라인에서 받는 게 조금 어렵지만, 슬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제가 사실 성팔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성팔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한 40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0여 명이었지만 이제는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팜에 대한 접근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이고요. 최소한 성파울로에서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모두 더 진보적일 수도 있지만 좀 덜 보수적일 수로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이들을 좀 변화하고 계도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친근한 이웃처럼 다가가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서로 다른 청년층을 사실 하나로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다가가기는 건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고용, 일자리, 그리고 또 이런 직업, 교육 이런 것들 제공할 때 기업과 정신 함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6%만의 인구만 영어를 구사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인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립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들이 삶에서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 구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원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자존감, 그리고 우리가 존중하는 이웃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끌어안으면서 서로 다른 다양성을 보다 더 포용하고 또 보다 더 공감할 수,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좀 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많이 말했죠. 네, 사실 많은 복잡성이라는 핵심을 짚어주시겠죠. 너무나 서로 다른 배경 출신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다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죠. 10시 30분에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혹시 마지막 발언 해주시겠습니까, 테드님? 네. 사실 제가 이제 연장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들, 특히나 이제 연장자들에게 있어서는 고등교육에서, 그리고 또 높은 차원의 젊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되었던 그 에너지와 그런 역동성, 이런 것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좀 아픔을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9세대를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그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라는 것은 지금 이런 도전 과제들을 함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단합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연장자의 말씀으로, 나이 든 사람의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 반응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유스포럼 대표분들, 청소 대표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브리오니 호스킨스 교수님, 테드 플레밍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